지금 누군가에게 호감을 갖고 계신 분들, 혹은 이미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 2배속으로 이분만 투자해보세요. 이 영상으로 핫불이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상위 0.06% 안에 드는 성적으로 최상위 약대에 장학생으로 입학했고 공부의 틀을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수험생의 연애를 신선한 관점으로 해석해드릴게요. 아주 쉬운 예시로 설명할 테니 2배속으로 보셔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연애 중인 분들은 이 영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수험이라는 장기전에서 목표를 이루려면 지속이 가능한 공부를 해줘야 합니다. 그 지속 가능한 공부에서 가장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바로 변수라는 겁니다. 변수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을 변화할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을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속 가능한 공부에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니던 독서실이 오늘 내부 공사로 문을 닫았다. 공부하러 가다가 예전에 친했던 친구를 우연히 만나서 놀았다. 밤새 모기가 너무 괴롭혀서 숙면을 취하지 못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번에 말씀드릴 건 감정이라는 변수예요. 진짜 기분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으면 그날은 공부가 잘 안 되죠? 감정의 폭이 커지면 그만큼 지속 가능한 공부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것은 인간관계, 특히 이성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기 위해 예시를 들어볼게요. 쥐돌이라는 학생에게 쥐순이라는 이성이 생겼을 때 쥐돌이의 감정 변화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선이 위로 올라가면 기분이 좋은 것, 선이 아래로 내려가면 기분이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편하게 봐주세요. 너무 복잡할 수 있으니까 그냥 살다가 생기는 여러 감정 변화들은 뺐어요. 쥐순이로 인해 생기는 감정만 다뤄볼게요. 쥐돌이는 아무 감정 없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쥐순이라는 친구가 슬그머니 쥐돌이의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쥐돌이는 쥐순이를 신경 쓰면서 감정의 변화를 겪게 돼요. 우연히 쥐순이와 친해질 기회가 생기면서 소위 썸을 타게 되고 이때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겠죠. 그러다가 관계가 잘 풀려서 쥐순이와 연애를 하게 됩니다. 좋은 만남을 이어가다 보면 좋은 일도 많겠지만 한 번씩 싸우는 일도 당연히 생길 거예요. 쭉 만남을 가져오다가 연애의 후반기에 들어서면 크게 감정이 상할 일이 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다 쥐순이와 헤어지게 되면 이제 감정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천천히 이별의 아픔을 해결해 주겠죠. 그렇게 회복이 되면 쥐돌이는 마음을 잡고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아까 감정의 폭이 커지면 그만큼 지속 가능한 공부는 어려워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나의 수험 생활에 이 구간과 이 구간은 없는 것이 유리하겠죠? 하지만 한 가지 더 봐줘야 할 구간이 있어요. 여기도 감정의 변수가 있잖아요. 수험 생활을 시작한 후에 사귄 게 아니라면 원래 연애를 하고 있다가 공부를 시작한 케이스겠죠. 이땐 내 감정이 어떤 모양을 그리고 있는지 냉정하게 봐주셔야 돼요. 만약 내가 만나는 상대방이 우린 너무 조금 보는 것 같다고 자주 보고 싶다고 해요. 그런데 나는 공부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계속 서운한 내색을 비춰요. 자기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대요. 공부만 중요하지 자기 외로움은 생각도 안 한다면서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 나를 자꾸 압박하고 스트레스를 줘요. 그렇다면 연애 중일 때 내 그래프는 좀 더 요동치는 모양이겠죠. 상대방이 내 인생에 자꾸 이런 그래프를 그려준다면, 그래서 나의 지속 가능한 공부를 계속 방해한다면 잘 생각해보세요. 내 중요한 수험 기간 동안 이 상태를 안고 갈 것인지 아니면 안타깝지만 이 구간을 겪어버릴 것인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사랑은 정말 중요한 감정이고 연애도 여러분의 시기에 해볼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험생의 연애는 아마 사귀기 전에 생각했던 것만큼 행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돈, 시간, 심적 여유, 그리고 탄탄한 멘탈. 이 중 무엇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연애는 그다지 달콤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합격과 연애, 둘 다 성공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주변에 보면 연애하면서 합격했다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보이긴 하죠. 하지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 말이 와닿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원래 70점이 합격 점수 컷이었다면 80점으로 컷이 바뀌는 거예요. 당연히 80점으로 바뀌어도 붙을 사람은 있겠죠. 80점 이상 받는 게 불가능하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내가 75점, 77점, 79점을 받고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난 할 수 있겠지? 라는 착각에 안 빠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둘 중 하나만 성공할 수 있다고 못 받고 지금 나에게 1순위가 저 이성을 만나는 것인지 합격하는 것인지 정해보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수험생활 동안은 이 구간과 이 구간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현재 이 구간에 있다면 본인의 감정 그래프를 그려보고 판단을 하면 된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까지는 안 바랄게요.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지속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